국방 전문가나 화제 인물을 만나보는 국방 초대석 시간입니다. 우리나라는 우수한 문화와 민족 정신, 즉 어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 문화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호장교 출신으로 우리나라의 얼과 문화를 알리는 일에 앞장서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국군 장병들을 대상으로 강연까지 펼치고 있다고 하는데 한국의 정신과 문화 알리기 회에 조미경 이사님을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자세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한국의 정신과 문화 알리기 회, 이게 어떤 단체인지 먼저 소개를 듣고 말씀을 나누는 게 좋겠습니다. 네, 한국의 정신과 문화 알리기 위해는 우리 역사와 문화를 세계에 제대로 알리기 위해 만들어진 비영리 민간단체입니다. 네. 2005년도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한국의 위인과 문화유산을 소개하는 8종의 책자를 영어, 독어, 불어로 74만 권 인쇄하여 외국인들에게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네. 예, 또한 문화유산과 경제발전에 관한 30종의 영상을 7개국 언어로 제작하여 영상을 보여주고 전통 예절과 한식 및 한복을 알리는 행사를 지금까지 8,000회 넘게 열어 전 세계 1억 명 이상에게 한국의 문화와 그 속에 깃든 고귀한 정신을 알리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또 미국 지부에서는 미국 청소년들에게 한국의 얼과 정신을 심어주기 위해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등을 주제로 독후감 대회를 9번째 개최하였고 국내에서도 군부대, 학교, 기업체 등을 방문해서 영상과 강연을 통해 한국의 정신과 문화를 알리고 있습니다. 아, 네. 한국의 정신과 문화 알리기 회가 그런 일을 하고 있군요. 그런데 이사님은 제가 아까 소개해드리기를 여군 장교 출신으로 소개를 해드렸는데 언제 어떤 계기로 군인의 길을 걷게 되셨는지요? 네. 돌아가신 부모님의 영향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네. 부모님께서 농촌 계몽운동이나 새마을운동도 하시고 또 어렵거나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이렇게 돌봐주곤 하셨는데 네.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랐습니다. 음흠. 그런 길을 찾던 중에 국군 간호사관학교를 알게 되었지요. 나라를 지키다가 몸이 아픈 장병들을 보살피는 헌신적인 간호장교가 되고 싶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국군 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임관하신 게 몇 년도쯤 됩니까? 네, 제가 85년 입교해서 네. 89년 3월에 졸업하고 임관을 했습니다. 그럼 몇 년 동안 군 복무를 하신 겁니까? 예, 약 한 23년 정도 했습니다. 아니, 지금 그 모습을 뵈기에는 아주 나이가 많지 않아 보이는데, 어이구, 그러셨군요. 네. 그러면 계급이? 예, 소령입니다. 그러셨습니까? 네. 자, 군 생활 중에 해외 파병도 다녀오셨다던데, 파병은 어디로 언제 다녀오셨습니까? 예, 이라크에 파병된 자이툰 부대 오진 2차로 2006년 10월 말에 갔다가 네. 그 다음에 5월 초에 입국했습니다. 네. 글쎄, 제가 편견 같지만은 여군 장교로서 해외 파병 결정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해서 파병을 가시게 됐습니까? 예, 간호장교로서 매우 보람된 일일 거라 여겨져서 시부모님과 가족들을 설득했습니다. 네. 물론 이제 딸이 그때 초등학교 1학년이라서 미안한 마음도 있었는데 파병지에 가서 또 편지를 이렇게 자주 주고받고 하다 보니 애틋한 마음이 들고 네. 또 가족의 소중함을 더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에볼라 창궐 지역 서아프리카에 우리 간호장교들이 다녀온 얘기를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 가슴이 뭉클했던 적이 있었는데 대단하십니다. 자이툰 부대에서 간호장교로 임무 수행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일 많겠지만 오늘 이 시간 하나쯤 좀 들어볼까요? 네. 한국군 부대가 이라크 재건을 위해서 정말 다양한 일들을 했습니다. 네. 특히 우리나라 의료 수준이 이라크보다 20-30년 이상 앞서 있고 군의 간 간호장교들이 헌신적으로 환자들을 돌보기 때문에 네. 자이툰 병원에 진료받으러 오는 환자들이 많았습니다. 네.
그 중에서 8살짜리 카일이라는 남자아이가 기억이 나는데요. 나이도 굉장히 어리고 건강 상태가 정말 좋지 않았습니다. 또 양측 허벅지까지 모두 심하게 화상을 입고 왔었어요. 네. 상태가 많이 심각하니까 현지 병원에서도 환자를 거부해서 일주일이나 치료가 지체되었는데 정성스러운 간호로 완쾌되었을 때 모두들 정말 기뻐했습니다. 이건 뭐 그 지역 국민들에게 한국의 정말 진정한 모습, 따뜻한 모습을 심어주고 오는 거예요. 얘기거리가 많겠지만 오늘 그 얘기 하나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역하신 지가 지금 얼마나 되셨다고요? 예, 2011년 12월에 했으니까 이제 만으로 4년 됩니다. 네, 그렇군요. 간호장교로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시고 전역을 하셨는데 전역 후에 어떤 인연으로 이 우리 문화를 알리는 일에 앞장서게 됐을까요? 간호장교의 임무하고 뭐 그렇게 크게 연관되는 것 같지 않은데. 네. 군에 있을 때 한국의 정신과 문화 알리기 위해 단체를 이끄시는 김재웅 스승님의 책을 우연히 읽게 되었습니다. 네. 닦는 마음, 밝은 마음이라는 제목의 책인데 네.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밝고 지혜로운 내용이었습니다. 네. 예, 한국 알리기를 12년째 해오시는 것 외에도 매년 부르이웃돕기 등 좋은 일을 참 많이 하고 계시는 그런 스승님이신데요. 네. 스승님의 꿈은 나라가 잘 되고 우리 5천만 국민이 행복하게 사는 것. 우리 교포들이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행동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에 기여하길 바라시는 분입니다. 지금 말씀도 상당히 그 애정과 열정이 느껴지는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그런 열정이 느껴지는 모습인데 한국의 정신과 문화 알리기 회 여기 이사로 제가 아까 소개를 드렸는데 우리나라의 문화를 알리기 위한 활동 어떤 걸 펼치고 계십니까, 이사님은? 예, 보통 한 달에 10번에서 한 12번 정도 강연이 있습니다. 많군요. 예, 네. 군부대나 경찰, 학교, 기업체 등에서 우리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네. 그중 군부대 강연을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다른 지부 회원들과 함께 국내에서 열리는 각종 국제 행사에서 한국 알리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2015년의 경우 한국, 미국, 유럽에서 총 1671회 한국 알리기 행사를 열었고 네.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외교관과 가족들, 주한미군 장병들과 그 가족들, 한국전쟁 참전용사와 가족들, 각 대학의 유학생들, 원어민 강사들에게도 영상을 보여주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특별히 국군 장병들하고는 어떻게 인연이 돼서 군부대 강연을 하게 됐습니까? 예, 저희 스승님께서는 군인들이 나라를 지키는 덕분에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으니 그렇죠. 예, 군인들에 대한 고마움을 알아야 한다고 하셔서 군 장병 대상 행사를 많이 열고 있습니다. 네. 김재웅 선생님 참 대단하신 분이시네요. 네. 또한 애국심과 충성심이 바탕이 되어 있는 군인이 훌륭한 리더십을 갖고 가게 되는데 우리 역사 속에 이순신 장군, 을지문덕, 계백 장군들이 모두 그런 분들 아니겠습니까? 네. 네. 저희가 제작한 문화유산과 한국 위인들의 영상을 보면 애국심과 충성심을 배우게 됩니다. 군인들에게 이런 영상을 보여주니까 평소에 마음 저변에 열등감이 있어서 우리나라를 별 볼 일 없는 나라로 여기고 다른 나라를 늘 부러워하고 이 나라는 안 좋아서 별로 살고 싶지 않고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겠다고 말을 하는데 이 영상을 보고 난 후 우리나라가 엄청난 문화대국으로서 조상들이 문화를 가꾸어 왔다는 것을 알고 또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기적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보고 열등감이 자긍심으로 바뀌어서 우리나라를 더 사랑하고 잘 지키겠다고 소감문을 많이 씁니다. 군 생활에 대해 인생에 대해 새로운 마음가짐을 갖게 되었다는 반응들이 많습니다. 제가 언젠가 이 방송을 하면서 헬조선이라고 외치는 젊은이들이 많은 현실이 참 안타까웠는데 젊은이들이 이런 걸 보고 듣고 느끼면은 아마 그런 생각 안 할 거예요. 직접 부대를 찾아가서 강연을 하신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한번 강연을 하고 나면
부대에서 또 요청이 옵니다. 네. 반응이 굉장히 좋았다고 이렇게 요청 오는데요. 틈나는 대로 또 강연 섭외를 위해서 이제 여러 부대를 다니기도 하고요. 네. 와달라는 곳은 어디든 갑니다. 얼마 전에는 이제 강원도 인제에서도 강연 요청 연락이 와서 조만간 찾아뵙기로 했습니다. 네. 근데 군부대가 그 네. 특성상 네. 뭐 도회지 가까운 교통 좋은 곳에 있지 않잖아요. 네. 이렇게 뭐 산골에도 있고 해안에도 있고 거기 직접 다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네, 그렇습니다. 힘들지 않습니까? 힘들다고 느껴본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허. 예, 장병들과 그 가족들이 교육 여건이나 주거 환경이 정말 열악하고 외져 있는 곳에서 지내면서도 맡은 임무를 위해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을 보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오히려 마음속 깊이 감사함을 느끼게 됩니다. 네. 국군 간호장교의 기계가 아직 대단한데요. 느껴지는데요. 그런데 항상 강연 때마다 한복을 입으신다면서요? 네. 왜 그래요? 예. 우리 문화를 알리는 차원이기도 하지만 한복이 정말 단아하고 기품이 있지 않습니까? 네. 한복을 입다 보면 제 마음가짐도 훨씬 정갈해집니다. 국제 행사장에서 한국 알리기 활동을 하다 보면 저희 한복이 너무너무 아름답다 그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듣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사람들도 우리 한복을 입고 싶어 합니다. 중국, 일본 배우들이나 유명인들도 자신의 고유한 전통 의상을 많이 즐겨 입는 걸 보듯이 우리나라도 온 국민이 한복을 일상에서 많이 입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복을 입고 나가면 무슨 일 있어? 뭐 이렇게 되죠. 원래 우리 옷인데. 네. 그렇군요. 저도, 혼주라는 얘기 많이 듣습니다. 결혼식, 딸내미 결혼식 하냐 뭐 이런 얘기. 그러면 강연하면서 옷 하나 입는 것까지도 신경을 쓰신 거예요. 네. 그럼 장병들에게 주로 어떤 얘기를 합니까? 네. 장병들은 이제 처음에 역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딱딱하게 느끼고 별로 이렇게 흥미가 없어서 하는데, 저희가 이제 주로 하는 주제는 내가 몰랐던 대한민국, 세계 최고의 대한민국 문화유산이라는 주제로 교과서를 통해 배우던 그런 딱딱한 역사가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는 정말 살아있는 생생한 역사를 소개합니다. 네. 예, 우리 조상들이 혼과 어리 깃든 단유세문경, 석굴암, 성덕대왕 신종, 고려대장경, 한글, 온돌, 그 속에 배어있는 과학성, 예술성, 철학성이 정점에 있는 우리 문화유산과 결의의 스승이신 세종대왕, 젊은 세대들이 잘 알지 못하는 근대 경제발전 과정을 담은 영상들을 소개하고 그 속에 담긴 홍익인간의 정신을 되새김으로써 장병들이 우리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와 사랑을 높이고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내용인데요. 지금 들어보니까. 강연을 했을 때 장병들 반응이 어떻습니까? 예, 반응은 굉장히 뜨겁습니다. 역사나 문화라는 주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다지 이렇게 흥미로운 주제가 아닐 수 있는데 딱딱하고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하죠. 네. 영상을 보고 나면 표정이 정말 밝아지면서 군에 와서 이런 교육을 받아서 정말 감사하고 훈련소 퇴소식 때 태극기 달았던 순간이 떠오르면서 군인으로서 내 역할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고 세계 어디를 가든 한국인임을 자랑스럽게 여길 것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모 부대 일병의 소감문을 이렇게 받은 게 있었는데 잠깐 읽어드릴까요? 좋죠. 예. 네. 강의를 통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대단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특히 세종대왕님의 업적과 제2기간 동안의 생활을 알게 되니 저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스스로 반성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저와 가족들이 무사히 잘 있게끔 해준 이 나라를 위해 저는 고작 1년 9개월도 힘들어하고 온 마음을 다 못하고 있는데 그 어린 나이 때부터 살아계시는 동안 내내 백성들을 위해 몸과 마음을 아끼지 않은 모습을 본 후 제가 직접적으로 우리나라에 봉사할 수 있는 이 시간을 1초라도 아끼며 온 마음을 다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전역을 한 뒤에도 세종대왕님을 본받아 위국 헌신을 할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니 제 군생활이 의미가 있어지고 나라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이런 강의를 무료로 하고 계시는 한국 알리기 단체에도 깊은 감사와 감동을 보냅니다.
제 군 생활에 빛이 보여 기분이 상쾌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주 절절하군요. 그런데 이런 장병들의 반응을 알게 되면은 예. 보람 느끼시죠? 굉장히 보람을 많이 느낍니다. 우리가 당연히 누리고 있는 것들이 선조들의 지혜와 굉장한 문화유산임을 깨닫게 되면서 네. 예,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나 또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더 정성스럽게 마음과 뜻을 더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글로벌 인재로서 세계 평화에도 기여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네. 네. 또 뿐만 아니라 이렇게 외국인들도 우리 한국 문화를 알고 난 후 굉장히 놀라워하며 그리스나 로마 문화를 최고로 생각했던 유럽 중심 사관을 비판하면서 우리의 건국이념인 홍익인간 정신이나 공경 문화와 같은 고귀한 이념을 배우게 되었다고 기뻐합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 장병들에게 이런 그 강연 좀 자주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네. 혹시 계획을 좀 들어봐도 될까요? 네. 네. 현재 이제 많이 이렇게 부대를 방문하고 있지만 네. 처음에 이제 입대했을 때 또 이제 각급 학교 이런 곳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저희 영상들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네. 일단 이게 공식적인 학교 교육 과정이 있기 때문에 네. 각군 본부에서 장병들 인성교육과 나라사랑 교육 일환으로 저희 프로그램들이 공식적으로 활용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군요. 예. 자, 이 강연을 듣고 나면 참 대한민국 국민님이 자랑스럽고 자부심을 느낄 것 같은데 오늘 방송에 나오셔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지만 청취자 여러분에게 마무리 인사 한 말씀 하시죠? 네. 어느 민족이나 국가든 고유한 전통과 문화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요즘 서양 문화가 더 우수하고 뛰어난 문화라는 인식이 팽배해져 있습니다. 5,000년 역사의 한국 문화를 제대로 안다면 막연한 문화적 사대주의에서 벗어나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과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세계 평화와 번영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방 초대석 오늘은 간호장교로서 복무 후에 전역을 해서 우리 문화 알림에 앞장서고 계신 한국의 정신과 문화 알리기 회의 조미경 이사와 말씀을 나눴습니다.